就是我今年开过最牛的车了，它的那个电机真的好聪明啊，很多时候是这个车来帮我去入弯的。 요즘 중국에서 날린 차가 하나 있죠. 바로 아이오닉 5N인데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공들여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인플루언서와 미디어에 관심을 받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군사과학 콘텐츠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비아디를 줄자로 재고 싶을 정도로 부러워한다고 한국자동차 어떻게 중국 시장을 잃었나 라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의 칼럼이 발행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천 개의 좋아요와 갑론을박의 댓글들이 달리며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이 칼럼의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 열린 베이징 모터쇼에서 비아디 신차를 줄자와 손전 등을 들고 꼼꼼히 살피고 있는 한국 자동차 관계자들을 언급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산업화를 통해 육성되었고 고품질 저가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가성비로 인기를 끌었으나 중국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이슈로 인해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차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차는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지만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누가 경쟁에서 승리할지 주목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얼렁뚱땅 내렸는데요. 이 칼럼에서 중국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한국은 중국 시장을 잃었지만 세계 시장은 잃지 않았어. 삼성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판매량도 폭발적이지. 국내 전기차는 어디에 그렇게 많은데? 하지만 전 세계 총 판매량에서는 현대가 앞서고 있고 특히 이건 중국 자동차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 더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자동차가 중국 시장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거지. 한국 자동차의 가격은 지금 중국차만큼 저렴하지 않고 같은 가격대일지라도 구성이 중국차만큼 좋지 않으며 게다가 중국차 회사들의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차를 살 때 전통적인 내연기관이 훌륭한 독삼사차도 고려하지 않는데 한국 차를 산다고? 내 의견은 너 의견에 완전 반대야. 나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 특히 새로운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더더욱 믿을 수 없지. 자동차의 주행성은 모터가 아닌 세시와 서스펜션에 달려있는데 우수한 세시와 서스펜션은 깊은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잘 조율될 수 없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부족한 점이지.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에게 있어 차량 브랜드는 국수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어 외산 자동차의 중국 시장 공략이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면서 언제나 기사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 대표 자동차 브랜드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때 그룹사 기준으로 점유율 3위까지 찍었다가 쓴맛 제대로 본 현대, 이번에는 칼을 제대로 간 것 같은데요. 베이징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5N을 공개하고 중국 인플루언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중국 자동차 시장에 관심이 많지만 현대의 이렇게 공격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N 차주들 대상으로 카밋 행사도 열었고요. 그리고 여기 태안 현대자동차 프로빙 그라운드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들이 있냐고요? 한국까지 초대해서 우리 차 좋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중국 내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량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M 브랜드의 고성능 전기차를 앞세워서 중국 시장에서의 재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중국 시장 왜 이렇게 포기 못하는 걸까요? CEO 인베스터 데이의 Q&A 시간에서도 현대자동차가 발표했듯이 현대자동차는 중국 시장을 중장기 전략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답을 알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2040년까지 주요 시장을 100% 전동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중국이죠. 2023년 기준으로 중국 신차 판매량 중 약 37%가 전기차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한 현대자동차는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라인업을 최적화해왔습니다. 럭셔리, 고성능, 전기차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그 결실을 요즘 맺고 있죠. 2024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10%를 넘겨 글로벌 탑5 자동차 업체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고 영업이익은 7조 원이 육박하면서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제치면서 세계 2위를 달성했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북경 현대 합작법인의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M브랜드의 고성능 이미지와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서 브랜드를 리프레시하고 전기차 마켓쉐어를 조금이라도 먹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현지 배터리 업체인 닝더스다이 CATL이죠. 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현재에 맞는 전동화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현재 현대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국가주의와 맞물려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 발을 내밀고 있는 중국 대표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바로 비아디입니다. 얼마 전 미니 코리아 조인철 총괄 본부장이 비아디 코리아 신임 사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었죠. 조 총괄 본부장은 현대자동차, 토요타, 미니에서 근무하면서 그야말로 한국 완성차 시장의 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BRD의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죠. 한국 시장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국 승용차 시장은 현대기아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BRD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일 텐데요. 그래서 그나마 승산이 있는 상용차 쪽에서 먼저 진출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올라왔던 BRD 코리아 채용 공고를 보면 지게차, 버스 관련된 직무에서 채용을 한 것으로 보이죠. 승용차 쪽은 4분기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고 유럽에서도 잘 팔리는 아토3나 BRD 실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판매가 잘 될지 궁금한 모델이기도 한데요. 중형 세단인 BRD 실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 모델 3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중국 현지 가격 기준으로는 싱글 모터 모델이 약 22만 위안, 한화로 약 4천만 원, 듀얼 모터 모델은 28만 위안, 한화로 약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는데 국내에 투입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미만의 가격대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전자신문의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뉴스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아직 BRD 코리아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미국발 중국산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의미로도 일부 해석되기도 했죠. 해당 단독 기사를 낸 전자신문 정치현 기자는 자동차 산업 기자를 꽤 오래 해온 전자신문 기자로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미 탄탄한 입지를 다진 BRD는 가격 및 기술 경쟁력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부족한 인지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과연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반면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중국 내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프리미엄 및 고성능 이미지로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중 자동차 대표주자 현대와 BRD 과연 상대 진영에서 누가 웃게 될까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